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키워드를 좀 포문을 열어봤는데요. 오늘 이제 어떤 데이터들을 가지고 어떤 말씀을 나눌지를 뒤에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데이터 소개를 잠깐 하고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여기 계시는 고객사들하고 요청 주시는 프로젝트를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와는 별개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기획을 해서 쌓고 있는 데이터가 몇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보여드릴 내용들은 다음 4가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을 했고요. 첫 번째 푸드 다이어리는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을 기록을 하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있고 식생활 패턴을 분석하기 위한 용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CVS 패널 같은 경우는 편의점에서 구매한 영수증을 업로드를 하면 그 영수증 내에 있는 정보를 저희가 디지털라이즈해서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오픈 서베이 쇼퍼 다이어리는 푸드 다이어리와 유사하게 근데 먹는 게 아니라 사는 것을 어떤 제품을 어떤 채널을 통해서 구매를 하는지를 트래킹을 하고 있는 조사이고 마지막으로 쇼퍼 패널은 사전에 동의를 하신 패널들에 한해서 신용카드 결제 문자를 자동으로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쇼퍼 다이어리에서 구매 행태를 보기는 하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트래킹하기 위한 보조적인 데이터로 같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파트에서는 왼쪽에 2개, 그 다음에 바이 파트에서는 오른쪽 2개를 주로 사용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푸드 다이어리 데이터를 오늘 좀 많이 말씀드릴 거라서 저희가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수집하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면 뒤에서 데이터 이해가 좀 더 쉬우실 것 같아요. 저희가 수집하는 방식은 패널들을 사전에 이제 리크루팅을 하고요. 일주일 동안 패널들이 먹고 마실 때마다 다이어리 방식으로 설문을 기록하도록 합니다. 내가 무엇을 몇 시에 어디서 몇 명의 사람들과 같이 먹었고 각각의 음식에 대한 마련법이 어땠는지 그리고 그걸 먹은 음식에 대한 만족도나 이런 것들을 같이 체크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현재 매월 한 350명 정도가 참여를 하면 대략 6,000건 이상 취식 기록이 나오고요. 한 사람당 약 한 19건 정도 일주일 동안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한 15,000개에서 18,000개 사이의 메뉴 기록이 담겨있는 데이터를 매월 쌓고 있고 계절별로 묶어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 분기별로 분석을 했는데 보다 보니까 분기별로 보면 항상 한 개 월만 데이터가 튀더라고요. 예를 들어 3분기 7, 8, 9 하면 7, 8월 데이터 패턴은 같은데 9월은 완전 달라집니다. 왜냐면 9월부터 가을이기 때문에 그래서 분기보다는 계절이 더 맞다고 생각해서 계절별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분의 그 다이어리 기록 중에 주중 하루, 그 다음에 주말 이렇게 한번 좀 뽑아봤는데요. 이분은 미혼 나홀로족이고 부산에 거주하시고 27세 되시거든요. 이분의 주중 패턴을 보면 화요일 날 드시는 거 보면 몽쉘 소시지빵, 칼국수 단무지, 비빔면 이렇게 좀 주중에는 굉장히 간단한 거 드시는 거 알 수 있는데 주중 식단을 보면 토요일 날 현미밥에 미역국에 오삼불고기 그 다음에 토요일 저녁에는 떡볶이 볶음밥 미역국에 송이버섯 이렇게 본인의 집이 아니라 가족이나 친지 집에 가서 좀 더 제대로 된 식사를 하는 패턴들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식은 패널들한테는 전부 주관식으로 그 취식한 음식의 메뉴를 받습니다. 저희가 인스트럭션을 드릴 때 재료와 조리법이 드러나도록 정확하게 적어달라고 부탁을 드리고요. 패널들이 입력한 메뉴를 가지고 주요 소재나 그 다음에 그 조리한 방식, 그 다음에 어떤 그 요리의 유형, 그 다음에 퀴즈 타입 이렇게 해서 쭉 분류를 해서 전체적으로는 한 2만 개 이상의 메뉴 항목들을 분류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식품사에서 오신 분들은 판매 데이터를 다 많이 보고 계실 거라서 그럼 판매 데이터랑 뭐가 다르냐라는 질문을 좀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포스 데이터 보고 계실 텐데 포스 데이터는 뭘 사는지에 대한 거를 주는 데이터라고 하면 사실 상추를 사가서 어떻게 먹는지는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사갔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먹고 왜 그렇게 먹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만들어 보고자 한 것이 의도였습니다. CVS 패널은 옆에 이제 사진으로 보시는 것과 같이 매월 한 1,000명 정도의 패널들한테 앞으로 한 달 동안 편의점에 가실 때마다 구입을 하고 나서 영수증을 사진을 찍어서 올려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진을 찍어서 올리시면 저희가 저 영수증 안에 있는 각종 정보들을 디지털화해서 DB에 넣고요. 거기에 그 패널에 대해서 저희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프로필 정보, 성별, 연령 이런 정보들을 결합을 해서 같이 분석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매월 1,000명 한 달에 7,000건 이상의 영수증 정도가 수집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예시로 한번 보시면 35세 여성, 빌라에 거주하시고 3인 가구, 자녀가 하나 있다는 뜻이겠죠? 그분의 소비 패턴을 보면 2월 한 달 동안 총 8번 정도 편의점에서 구매하셨고 47,000원 가량을 지출을 하셨는데 재밌는 거는 이분 같은 경우는 거의 모든 구매에 2+1
다 포함이 됩니다. 그 프로모션에 굉장히 민감한 분이고, 그다음에 초콜릿 되게 많이 사시죠. 킨더 초콜릿 조이 걸과 조이 보이를 항상 같이 원 플러스 원으로 사시는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쇼파 다이어리도 방식은 유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채널에 관계없이, 품목에 관계없이 5,000원 이상 구매를 하실 때마다 기록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요거는 사실 다른 조사와 달리 저희가 매월 진행하는 게 아니라 연간 트래킹을 하고 있어서 매년의 그 변화를 볼 수 있게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쇼파 패널 같은 경우는 신용카드 결제하시면 문자 날아오잖아요. 그 문자에 있는 내용을 긁어가지고 저장을 하는 방식이고요. 문자 안에는 어디서 언제 얼마를 지출했는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디지털화하고 저희가 원래 가지고 있던 패널의 프로필하고 또 비슷한 방식으로 연결해서 여성과 남성의 소비 패턴을 비교해 본다던가 뒤에서 나온 마켓컬리에서 사는 사람은 어떤 프로필을 가진 사람인지를 분석하는 용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소개는 다 끝났고요. 딱 2장만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본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어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유는 사실 그 먹는 거를 분석하는 어떤 프레임들이 계속해서 변해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먹는 메뉴나 마련법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다양하게 변해가기 때문이라서 저희는 어떤 식으로 데이터를 보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굉장히 중요한 마련법에 대한 분류. 사실 집에서 해먹는 집밥, 내식과 식당에 가서 사먹는 외식은 굉장히 명확하지만 그 사이에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밀 솔루션, 내가 한 끼를 해결하기 위해서 택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정말 다양합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분류해서 볼까를 저희도 고민을 하다 보니까 하나는 외식에 좀 더 가까운, 즉 기존 외식 업장을 활용해서 뭔가 그 홈밀 리플레이스먼트를 제공하고 있는 테이크아웃이나 배달을 하나로 보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그게 아니라 유통 기반으로 뭔가 집에서 안 해먹고 뭔가를 먹을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그 안에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 이렇게 델리코너라고 하잖아요. 다 된 음식들 퍼가지고 파는 거 한 종류가 있고 상품화된 포장 간편식 유형으로 나오는 게 있고 또 하나 저희가 간과하지만 사실 일반 신선식품이나 포장식품을 그냥 식사로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엔 과일도 들어가고 참치캔 같은 것도 들어가는데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저희는 유통형 HMR이라는 용어로 뒤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좀 이해를 하시고 지나가면 좋은 거는 상차림 침투율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각각의 메뉴를 먹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를 보는 방식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희가 메인으로 보는 방식은 대한민국 소비자의 상차림 100개 중에서 이 메뉴가 올라온 상차림이 몇 개냐라는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8년 3월에서 5월 봄이라고 할 수 있는 계절이죠. 봄에 저희 패널이 취식한 15,258개의 상차림 중에서 김치찌개가 포함된 상차림은 585개였습니다. 그래서 김치찌개의 상차림 침투율은 3.8%라고 할 수 있죠. 사실 3.8%라고 하면 일반 소비자 조사에서는 거의 안 볼 정도로 작은 숫자잖아요. 근데 저희가 트래킹하는 메뉴 코드가 2만 개쯤 되면 3.8%는 굉장히 높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보는 방식들도 달라져야 된다는 생각을 저희도 이것 때문에 많이 하고 있고요. 뒤에서 좀 더 실제 데이터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